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익 공유제에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번엔 코로나2 공유제, 코로나 선거운동 다음엔 뭔가, 중앙일보는 코로나19 이익 공유 위험한 발상이다. 양극화 해소 책임은 기업 아닌 정부 몫이고 상투적 편가르기 반시장 정책 그만둬야 한다. 동아일보는 이낙연의 이익 공유제 결국 기업 팔 비틀기 될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방안 정치권 치열하게 논쟁하라. 경향신문은 코로나 이익 공유제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한겨레경향과 다른 언론은 정반대의 그런 논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당연히 공유돼야 합니다. 이걸 만드는데 귀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민주공화국은 전국민 한 식구처럼 밥을 함께 공유하고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화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948년 전후의 헌법에서는 이 공유제가 헌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외 여러 차례 헌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사회주의 헌법이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가 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추상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추상적인 아무런 그 준비도 없이 던지면 당연히 논란만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공유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기업 내에서 발생한 이윤을 노사 간에 나누는 것인지, 그래서 세금으로 환수해서 전체적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나누는 것인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걸 종합적으로 제시해서 논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추상적으로 이익공유제라고 하니까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지고 실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문파 압박의 여의원들 서약서까지 제출, 정권의 실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화되지 못한 권력은 특정 인맥에 의해 줄서기 함으로써 당연히 패거리 집단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인물들이 줄 잘 서서 출세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상층부에 들어가는 것, 권력상층부가 필요하겠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층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장관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런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고 또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줄서기에서 그냥 자리 주는 건 농공행상, 이것은 아주 타락한 부패한 저질 정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중대재해의 중형을 선고하라는 대법원 양형의 권고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법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위헌적인 악법으로 당연히 폐기돼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헌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오인야 사업장 전면 제외하고 300만여 개 사업장, 6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배제됐기 때문에 헌법이 한 사람을 배제하면 안 되는데 600만 명 노동자를 배제시키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게 위헌입니다. 그리고 50인 미만의 경우 3년 유예, 3년 동안 헌법 위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폐기돼야 합니다. 노동자 생명보다 기업 이해를 대변하는 그런 악법이 만들어졌다 생각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환경부의 공식 피해 인정과 상반된 가습기 메이트 무죄 판결이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정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6,817명이고 사망이 1,553명이다 라는 숫자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목숨보다 기업 이해에 대변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피해를 당한 나약한 사람들, 국민들은 피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전에 본인들이 고통에
병마에 시달려야 하거나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이것을 정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환경부가 나서서 피해 원인을 밝혀내어 법원에 그 증거를 제시한다면 이런 방일이 결코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낙하산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은 금융권 관피와 낙하산 행렬에도 너무한다 제목을 사설해서 은행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 지난해 연말 3년 임기 새 회장으로 금융위원회 출신을 선임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공무원이 퇴임 후에 비감독기관의 임원으로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거 이거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교육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은 코로나발 학력 격차 새 학기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시험제도 대학 수능에 맞춘 모든 획일적인 교과 과목의 시험을 가지고 학력 격차를 내면 그렇게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창의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학습 방법을 도입해서 획일적인 잣대가 아니라 그 학생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런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면 학생들을 서열화하지 않으며 스스로 자기가 가장 창의적인 것, 자기가 가장 능력 있고 자기가 더 하고 싶은 이런 과제들을 제시하고 교사가 이것을 지도가 평가해 나간다면은 지금과 같은 그런 학력격차, 획일적인 평가 기준에 의한 학력격차가 그래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학교에서의 이 차별과 배제가 약화될 것이며 소수의 이 승자와 다수의 패자가 되는 그런 타락하고 비교육적인 그런 교육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윤리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챗봇 이루다 논쟁 AI 시대 반면교사 삼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성차별 개인정보 보호 논란 불거져 AI 약 아닌 독 될 수 있어 대비할 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풍요롭게도 하지만 반면에 이런 검은 그림자를 낳게 마련입니다. AI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누누이 주장해왔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AI 빠른 속도 때문에 성차별 등 범죄나 윤리도덕에 반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걸러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장 기업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10년간 사라진 고성장 기업 3,100곳에 달한다. 한국 경제 성장 엔진 꺼진다. 이런 이제 사설을 내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철폐 노력이 필요하다. 규제 철폐하면 이 고성장 기업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산업이나 기업은 과학기술과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에 따라 경쟁을 거치며 도태되거나 또 살아남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산업이나 기업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규제 철폐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정권 범죄로 드러나는 김학의 출금 배후까지 밝혀야 한다. 이게 김학의 범죄가 아니라 정권 범죄로 이렇게 제목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김학의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정부의 법적 절차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뭐 그것이 법으로는 저촉받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정권 범죄로 이렇게 김학의 범죄가 정권 범죄로 지금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법무부나 검찰이 이건 제대로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자를 추적하거나 수사 기소할 경우 법적 절차를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불법으로 사찰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구금, 출국 금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가 비록 범죄 혐의자,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부동산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편법 판치고 매물 심할은 전세시장 이르려고 법 만들었나 비판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소유 문제, 소유 구조를 바꾸지 않고 전세 대란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전세 관련된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고 안 만들고 상관없이 이게는 해결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뭐 서울에서 25평 집을 살려면 뭐 30 몇 년간을 먹지도 입지도 않고 받은 연봉 수천만 원의 연봉을 30 몇 년 동안 숨만 쉬고 살고 저축해야 그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세 대란은 어떻게 해결한다는 겁니까? 주식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적금 깨고 전세금까지 털어넣는 묻지마 투자 위험수이다. 매일경신문은 공매도 제도 보완 서두르고 한시적 금지 원칙 지켜야 한다. 이게 지금 주식에 이제 거품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공매도의 경우에는 금시 조치 발동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몸에 불균형이 생기면 사람이 쓰러집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의 불균형이 생기면 주식시장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투기적 거래가 판치는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거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얼음이 깨지잖아요. 거품이 커지면 거품은 폭삭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현상이고 자본주의 주식시장 또 여러 가지 공황 과정에서 여실히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학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한전공대 전력기금까지 끌어당겨 운영해야 하나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대학 설립 한전공대가 특별하게 필요했냐 안 했냐 이 논란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미 설립이 된 상태고 설립이 됐다면 뭐 그 논란은 뭐 차치하고라도 운영 자금과 관련해서는 이게 대학이면 당연히 공공 대학이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교육 정책과 교육 예산에서 운영되는 것이 맞다. 전력기금에서 전력기금은 그 특수 목적의 기금이면 그 목적이 있을 테니까 한전공대의 경우에는 정부의 교육 정책과 교육 예산 범위 하에서 역시 운영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전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속 보이는 원전 괴담 소동, 이젠 과학과 사우나, 삼중수소 기준치가 원전 내 측정 기준이 아니라 배출 허용 기준이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서 2020년 7월까지 조사한 월성 원전 인근 주민의 체내 삼중수소 최대 농도는 멸치 1g의 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체내 삼중수소 측정도 누가 했느냐, 어떤 기관에서 했느냐, 어떤 의료기관, 어떤 시민단체에서 했느냐, 어떤 학자들이 했느냐, 뭐 핵학자나 의학자나 이런 사람이 하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자료를 갖고 했느냐, 어떤 조사 대상으로 삼았느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학교들도 다르고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정부 조사, 관변 그런 핵물리학자들이 조사한 것과 양심적인 의학자들, 의료기관을 조사한 것이 수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과학 이론이나 지식도 수많은 조건과 가정하에서 성립됩니다. 역시 조사의 경우는 더더욱 많은 변수가 작동합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를 스스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시간과 돈과 방법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재판에 가면 산자부, 한수원, 뭐 이런 한전 이런 거대 공기업 국가와 개인이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패소했다. 법원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방사능 누출, 방사능 피폭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 경우처럼 그러면 정부가 이것이 무죄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가습기 살균제 쓰라고 해야죠. 국민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망했다고 하는 분들, 지금 숨을 쉴 수 없고 산소통을 짊어지고 다닌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가습기와 상관없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런 중병을 앓거나 사망했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계속 써도 됩니다.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만약에
핵발전소 인근에 방사능 누출이 정말 삼중수소가 1년에 1인당 멸치 1g 먹는 것과 같고 바나나 6개 먹는 것 같다. 그리고 사용 폐기물, 핵쓰레기에서도 전혀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안전하다면 앞으로 건설할 핵발전소, 핵폐기물 저장소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도시에 건설하라고 소위 핵물리학자들, 관변학자들이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수원, 산자부, 한수원, 청와대, 국회 할 것 없이 앞으로 새롭게 건설할 발전소는 서울 중심에 청와대 앞에, 국회 앞에 그렇게 건설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울 시민들 공포에 떨 때 얘기하는 것이죠. 1년에 방사능이 멸치 한 마리 먹는 것밖에 삼중수소 나오지 않는다. 바나나 6개 먹는 것보다 만큼만 자연 방사능과 수치가 같다.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면 그걸 주장하는 핵물리학 학교 안에 핵폐기물 저장하면 되잖아요. 그런 대학이나 연구소 앞에 핵폐기물 저장소를 설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파업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파업해도 월급 70% 준다. 약속해준 공기업 낙하산 사장 제목의 사설에서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 네트워크스 노조를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70% 준다. 그것만 떼면 무노동 무임금인데 왜 주냐? 70% 주냐? 이 말이거든요. 단순히 그것만 떼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전후관계가 필요하죠. 대통령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 이거 지금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자회사로서의 정규직,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약속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사간에 지금 계속 이분들은 코리아 네트워크스 표를 판매한다든가 하는 이런 쪽에 이제 종사하신 분들인데 노사간에 최저임금 그동안에 최저임금만 지급했어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만 지급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 이상을 지급하라는 거고 시중 노임 단가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노사간에 한 1, 2년 전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이걸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하는 것이죠. 일자리 관련 산경신문은 4년 내내 관제 일자리로 분식한 정부 대국민 사과해야. 문화일보는 고용보험 거들래 관제 알바도 한계 일자리 정부의 파탄이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낙하산 인사를 두고서 관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를 관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럼 이 공무원 일자리가 다 관제 일자리입니까?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일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고용보험이 거들났다고 말하는데 고용보험이 노사간에 부담하잖아요.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사실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세금을 제대로 걷는다면 고용보험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국가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노사간에 분담하는 고용보험 기금이 거들났다? 당연하게 사회보험이고 이런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 재난 시대에는 국가가 고용보험 기금에다 예산을 투입해야죠.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남북대화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비대면 회의실 긴급 발주와 북의 특등 머저리 조롱, 한국경신문은 북 전술핵 위협하는데 김정은 방문 고대하는 여당 비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합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상대가 지금 대화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의사가 없는데 여기서 막 대화를 발표하거나 이런 기대에 찬 희망 고문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위해서 상호 존중이 필요하고 그리고 의제와 장소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그러면서 발표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발표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대화를 하면 안 된다? 그럼 이제까지 대화를 왜 했습니까? 이제까지 개성공단을 왜 했고 금강산 관광은 왜 했습니까? 북미 간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중재자로서 막 참여하고 개입하고 그런 걸 왜 했나요? 그러니까 상대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화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위험한 무기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이미 대화를 해오고 있었고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